시장 종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매매한 거 좀 헷갈리시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장 시작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2차전지 쪽 엔캠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 두 개를 좀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캠은 상승률은 높았지만 대금이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금은 컸지만 상승률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래도 보긴 했어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뭐를 매매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거는 지금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엔캠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평상시 같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게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매매를 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대금이 너무 컸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 갖고만 이걸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이게 오전에 아마 장 시작하고 9시 30분 정도 됐을 때 대금이 7천억이었거든요. 7천억. 그렇다라면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진 거예요. 오전에 7천억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리고 엔캠은 대금은 적었지만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주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대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뭐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료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재료가 뭐 좋은지.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던 게 리튬 쪽도 올라왔죠. 하이드로 리튬 올라오고 이러면서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얘네들이 뭔가 주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를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전하고 그나마 괜찮게 할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전에 그냥 예측을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비중을 때렸을 거예요. 0.25 정도를 들어갈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예측을 이제 0.05를 잡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떨어지거나 무슨 손절을 쳐야 될 상황이 나왔다라면 손절을 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안 치고 버텼던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계속 떨어졌다라면은 좀 손절이 깊게 나갔을 거예요. 이거는 예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은 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올라오면은 뭐 다시 샀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올려줬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려줬지만 결국에 돌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까지도 계속 봤지만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얘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이제 했던 이유는 2차전지에 비해서 이제 좋다고 판단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이거. 일봉. 일봉을 보면 지금 이 박스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꽤나 오랫동안 그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금이 터졌죠. 그러니까 오전에 7천억 정도 터졌다라는 거는 얘가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 고점 근처로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고점 근처로 오면은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대금까지 이미 9시 반에 7천억 이상을 터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 고점 위로 올라온다라면 대금이 훨씬 더 많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예측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단 예측을 잡고 고점 위로 올라가기를 이제 노렸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예측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예측을 잡은 거고, 본 물량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으면 이제 손절을 치고 끝냈겠죠. 이 정도 손절은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측을 잡은 거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했던 관점은 그거였어요. 오늘 다른 종목을 볼 거는 전혀 없었고, 이런 2차전지나 이쪽을 매매하기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 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하지만 이 고점을 넘어져서 신고가 근처로 붙여준다라면 이 박스를 그동안 박스를 너무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재료도 또 있긴 있었잖아요.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재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걸 돌파를 했다라면 일단은 이 고점 근처에서 아마 거의 매도를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돌파해서 또 가기란 어렵거든요.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고점 근처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고 있긴 한데, 지금 들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넥스트 레이드장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갭을 띄워가지고 어떤 좋은 이슈와 함께 갭을 띄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잡고 있으면 어쨌든 갭을 띄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예측 물량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은 아마 오늘은 못 올릴 것 같고,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올리면 내일이나 올릴 수 있겠죠. 내일 이거를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을 칠 것이고, 그런데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해 준다라면 일단 들고 가겠죠. 들고 가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이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도 문제가 없어야겠죠. 미국이 갑자기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예측 물량만 그냥 손절치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매매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가에는 저는 실리콘2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이 실리콘2가 종가 시간쯤에는 계속해서 그 실시간 종목 순위 1위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종가 시간에 어차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얘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도 또 단타가 또 붙고 스캘퍼도 붙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상승을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실리콘2를 이제 매매를 좀 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혹시라도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비중은 많이 할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오늘 워낙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금이 어쨌든 종가쯤에는 많이 터졌고, 그리고 하락이 워낙에 많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돌려준다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측이 틀렸고, 그래서 그냥 손절치고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물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당연히. 대신에 약간 수급을 이용해가지고 종가 시간에 한번 깔짝은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한 거죠. 어쨌든 뭐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종가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또 실리콘2 이전에 달바글로벌이 또 있었잖아요. 달바글로벌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 이제 달바글로벌이 이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실리콘2도 마찬가지로 또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줄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뭐 종가 베팅 어느 정도 오늘 좋은 종목이 나오거나 괜찮은 종목이 있었다라면 뭐 그런 거를 노려봤을 텐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전혀 매매가 없었습니다. 매매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쁜 시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투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대금이 10조도 이제 10조 정도 나왔네요.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된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네요. 지금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계속 예전에 그 대금이 많이 터지던 그런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대금이 적은 건 또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때 워낙 안 좋았을 때 생각하면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넥스트 레이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쁜 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매할 종목은 여전히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추세도 아직 깨진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 레이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매매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시장이 괜찮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캘핑 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차피 비중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봐야겠죠. 시장을 보면서 매매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서 손이 나간다라면 그거를 이제 자기의 관점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끝났을 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된다라면 자기의 관점이 맞았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을 보지 않고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계속 시장을 보면서 자기만의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 할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매가 없었다. 그냥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